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매스의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FOMC 회의도 끝이 났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는데 문제가 된 게 이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거든요. 이번 FOMC 회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미 동결에 대한 부분을 거의 기정사실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 좀 집중하던 것들은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번 FOMC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는 하겠으나 인하 시점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은 시기가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시장이 실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에 페드워치로 봤을 때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장은 좀 전망을 해왔는데 이번 네. FOMC가 끝나고 나서의 결과를 보면은 10월과 내년 1월로 한 달씩 좀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당히 좀 민감한 업종들, 이를테면은 부동산이라든지 그렇죠.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홈빌더 업체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채금리 역시도 당연히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좀 스탠스를 살펴보면 네. 여전히 경기는 견조하다. 아무리 경기라는 부분이 좀 둔화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예. 여전히 경기는 견조하고 관세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부분은 아직도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스탠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징적인 발언들 먼저 좀 살펴보면은 예. 물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그렇죠. 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대다수 연준 구성원의 생각들 역시도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고용은 목표 수준에 있다.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긴축적인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긴축적인 수준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돼서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는 관세가 영향을 주기 시작한 아직도 극초반 시기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세라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예.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끝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여전히 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는 단기에 끝나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다. 기본적인 예상 시나리오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파월 의장이 당장 무언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도 좀 일렀다라고 네. 좀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고용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업률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고용 지표 같은 경우 그리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견조한 레벨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주를 이뤘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 공사 현장을 방문했었죠. 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연준 흔들기에 더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근데 당연히 있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제약적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이번 FOMC에서도 월러 이사와 보우만 이사 두 명만이 인하에 대한 주장을 그렇죠. 했었는데 사실 너무나 소수 의견이었고 음. 다음에 이제 내년 아마 5월 정도인가요? 파월 의장 임기가 네. 만료가 될 텐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새로 임명된 인사가 트럼프의
입맛대로 예. 금리를 좀 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아. 제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안정을 기대하는 것들은 음. 정책적인 수단, 뭐 꾸준히 얘기를 드렸던 SLR이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부분 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관세와 관련된 협상에서도 사실은 저는 미국채 매입에 대한 카드를 좀 쓸 수 있지 네.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음.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수위 뭐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또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GDP가 생각보다 잘 나와줬고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이 역시도 예상치를 웃돌았거든요. 이게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주 후반에 발표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둔화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좀 둔화 기조는 이어간다. 그리고 둔화 기조가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좋지만 둔화 조짐들이 확실히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FOMC에서의 결과는 약간은 있고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흐름을 좀 주목을 하면서 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컨센서스로 보면은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10.8만 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월 14.7만 건 수준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전월의 4.1% 대비해서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원래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 같은 경우가 15만에서 20만 건 정도가 중립적인 예. 수준이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서 제 생각에는 고용 시장 둔화가 이번에도 역시나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전전날에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은 고용 시장에서 일자리가 풍부하다 내지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설문 응답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앞으로의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지표 역시도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로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고용 지표가 둔화 흐름을 가리킬 것이고 채권이라든지 주식 시장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세 번째 변수로 미국 산업재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는데 흥미롭네요. 산업재.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간밤에 빅테크 실적 발표를 보면은 AI 쪽에 대해서 시장은 많이 좀 주목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물론 성장도 그만큼 잘 나오고 저희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AI가 이렇게 좋은 이유 역시도 저는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투자를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산업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DP 이번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3%가 나왔지만은 수입단 그러니까 순수출단에서의 증가폭이 GDP 상승에 기여를 상당히 많이 했고 투자는 오히려 상당폭 마이너스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꾸준히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성장률 구성 항목 중에서 소비단은 파월 의장도 사실은 몇 년 동안 너무나 강하던 소비가 이제는 둔화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소비에 대해서는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바라볼 때 트럼프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전체적인 정책들을 보면은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 유동성을 확대해 나갈 때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투자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단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미국의 네. 경기 모멘텀을 주도하는 항목 자체가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보잉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좀 네. 추진하는 부분들, 이건 역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더불어서 이제 알래스카 LNG를 비롯해서 LNG 투자나 수출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와 관련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들, 그리고 기업들의 AI 투자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단이 여전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도 산업재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산업재 업종의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냐? 저희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산업재 구성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올랐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일부 전력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종목들을 중심으로만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투자단이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와 관련된 업종 전반으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철도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화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산업 섹터뿐만 아니라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산업재 쪽, 뭐 철도나 방금 얘기해 주신 자동화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속보가 또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과 만난다라고 하죠. 이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 향방도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좀 예. 전망과 희망을 좀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어제 시장 자체가 자동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게 관세와 관련된 협상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 나가는 움직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네. 업종들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만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상승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세와 관련돼서 다시 또 잡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승했던 종목들의 좀 낙폭이 다시 좀 퍼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바라보고 네. 있고, 어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줬다라고 예. 보여지고, 외국인이 지금까지 왜 안 샀고 이제는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외국인 수급 유입 그리고 한국의 좀 지수 상승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메타에 대한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좀 있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캐펙스에 대한 부분이 하단을 다시 또 좀 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AI와 관련돼서는 투자가 여전히 좀 진행될 수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AI 관련된 뭐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뭐 전력기계라든지 이쪽으로의 좀 온기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이 잘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